물건 인도일이 공급 시기는 아닙니다. 검수 확인서에 서명한 날을 확인하세요. 최종 서명 날이 진짜 공급 시기입니다. 조건부 판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판매. 앞에서 배운 장기 할부나 중간 지급 조건부는 돈을 언제 나눠서 받느냐라고 하는 시차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 조건부 판매는 돈보다는 거래의 성사 여부 자체에 대한 예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을 벌써 줬는데 왜 공급이 아니야? 라고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죠. 쉽게 말해서 물건을 상대방 공장에 이미 갖다 놨는데 어떤 조건이 달성되어야만 비로소 거래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돈을 받겠다라고 약속한 거래예요. 실무에서는 보통 기한부 판매와 묶어서 조건부, 기한부 판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테스트 통과 시 인수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장비를 납품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물건은 3월 20일 날 상대방 공장에 도착을 했고 설치 및 테스트가 3월 25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필드 테스트가 4월 5일 날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4월 6일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분들은 많은 분들이 물건을 트럭에 실어 보낸 3월 20일 이때를 공급 시기로 생각하고 3월 매출로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원칙이 인도 시기니까 3월이 맞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세법상은 오답입니다. 이 거래는 4월 5일 모든 테스트가 끝나야 거래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공급 시기는 4월 5일 혹은 최종 사인을 받은 4월 6일 날짜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장비를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월 20일 날 물건을 줬다고 3월에 1,000만 원 부가세를 미리 냈는데 4월 달 테스트를 탈락해서 장비가 다시 반품돼서 돌아왔다면 세금을 미리 냈다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세법은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확실한 조건이 걸려 있는 이런 거래라면 그 조건이 해결된 날에 세금을 내라고 예외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업팀이 가장 주의해야 될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거래처가 사인을 아직 안 해줘서 세금 계산서를 못 끊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조건 성취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히 아시고 그날에 맞춰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거래처가 사인을 미루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연 발급 가산세를 맞을 수 있어요. 조건 충족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분쟁이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계약서에 그 기준을 먼저 명확하게 규정을 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건부 거래에서 왜 계약서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계약성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조건은 있는데 기준은 없는 경우예요. 그 말은 그럴듯한데 나중에 해석이 갈리는 계약서입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사례를 보죠. 제품은 설치 및 테스트 완료 후에 인수한다. 이 문장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세무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중요한 기준이 빠져 있습니다. 테스트 완료가 언제인지, 뭐 누가 판단하는지, 어떤 상태를 완료로 볼 것인지가 전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급자는 우리 설치도 끝났고 테스트도 다 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고객은 아닌데?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급 시기를 서로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언제 끊어야 되는지도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세무 리스크로 연결이 됩니다. 지연 발급, 미발급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즉 조건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불명확한 게 문제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잘 작성된 계약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인수는 설치 완료 후 발주자의 검수 확인서 서명일을 기준으로 한다. 검수는 설치 완료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행하며 해당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검수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 문장은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첫째, 기준이 명확합니다. 검수 확인서 서명일이 인수 시점입니다. 두 번째, 기한이 있습니다. 5영업일 이내입니다. 셋째, 예외 상황까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기가 없으면 자동 완료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공급 시기가 명확해집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시점이 명확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건부 거래에서는 조건이 있느냐보다 조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업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무 관점에서는 그 계약서 한 줄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우리 거래처하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완료를 볼 건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조건은 있어도 괜찮지만 기준이 없으면 거의 문제가 됩니다. 자, 공급시기 특례의 마지막 주제가 바로 이 수출이 되겠습니다. 우리 물건이 국경을 넘는 순간 국내 거래와는 완전히 다른 선적일이라고 하는 이렇게 강력한 기준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래는 물건을 주고받는 인도가 가장 중요했죠. 하지만 수출은 물건이 우리나라 땅을 떠나서 외국으로 나가는 반출 행위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수출은 국내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영세율을 언제 적용할지 결정하는 날이 바로 공급 시기가 되겠어요.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딱 하나, 선적일입니다. 선적일은 배에 물건을 다 실은 날이에요. 기적일은 비행기에 물건을 다 실은 날이에요. 실무상은 적재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쓰죠. 상대방한테 물건이 도착한 날도 아니고 계약금을 받은 날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항구나 공항에서 물건을 실은 배나 비행기가 떠날 준비를 마친 그날이 세법상 매출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이 사례에서 여러분이 역시 10억 원짜리 기계를 수출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3월 20일 날 주문을 접수했습니다. 4월 그리고 1일 날 제조 완료하고 4월 10일 날 수출 신고 완료를 했습니다. 세관 통과를 한 거죠. 4월 25일 날 선적이 된 거예요. 비일상 선적일입니다. 5월 1일 날 돈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수출 신고 필증에 적힌 수출 신고일로 공급 시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국세청에 신고할 매출일은 4월 25일이 돼야 됩니다. 25일 선적 완료일. 이날의 환율, 기준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여러분의 일기 확정 신고 매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에서 회계 담당자가 가장 먼저 챙기는 서류가 바로 이 BL이 되겠죠. 여기에 적힌 shipped on board 날짜가 곧 공급 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공 수출이라면 AWB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서류에 적힌 날짜 하나에 따라서 매출이 이번 분기에 잡히느냐 다음 분기에 잡히느냐 그날의 환율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냐가 모두 결정됩니다.